인사드리겠습니다. ABO 우혜원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매주마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액션은 하는데 리액션이 없는 이런 강의는 지금도 아직 어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항상 이 비즈니스의 주제는요, 꿈꾸는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꿈을 꾸는 방법을 배웠고요. 저의 어떻게 제가 성장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자취를 다 온라인상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남기기도 하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남기기도 하고요. 요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제가 성장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벌써 지났습니다. 저는 벌써 1년 전쯤, 올해 초쯤 세상이 멈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났고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혼란이 느끼게 되면서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췄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돼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평등해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갭 차이가 난다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든 느낌인 거예요. 누군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누군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은, 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평등해졌다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바뀌고 있다. 리셋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연계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게 느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반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리셋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는요, 구시대 유물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요. 예전에는 내가 지금 있는 거를 잘 발전시키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캐, 부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사라는 캐릭터를 키우게 된 거예요. 열심히 키웠는데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 노력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캐릭터를 키웠는데 나보다 노력을 좀 덜한 것 같은데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캐릭터를 키웠는데 이 캐릭터가 지금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이것보다 좀 더 다른 직업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요. 부캐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캐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본래 내가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가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거 말고 지금 나 말고 그리고 지금 감춰져 있는 나 말고 여태까지 익숙했던 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나의 캐릭터를 키운다는 이야기죠. 요즘 이 부캐가 아주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마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매드크라운 제가 모르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하고 같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카피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유재석 MC 같은 경우도 개그맨이지만 이제 더 이상 개그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김신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캐의 전성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부캐를 키우는 걸까요? 우리 일상 속에 많은 부캐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상황마다 나의 모습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무려 뭐 직장에 있을 때 나와 퇴근 후에 나,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나, 그리고 가족과 있을 때 나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상황마다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정도 가까이가 되고요. 보통이 한 36%이 정도 되는데요. 이 부캐 놀이, 아직까지는 놀이라고 치부가 되기는 하지만 이 부캐 놀이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부캐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이 키우게 된 거죠. 무려 100명 중에 48명이 내가 부계정이나 컨셉 계정을 갖고 있고요. 부캐도 나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저 역시도요. 퇴근 전에는요. 회사에서는 우거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인 거죠. 근데 제가 퇴근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국제 캐시플로우 강사협회의 마스터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또 저도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인스타그램의 본 계정과 부계정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개를 나눴을까요? 제가 저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제 일상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제가 하는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부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제 부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계정, 또 다른 사업가로서의 우회원을 이렇게 계정으로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요새는 이게 익숙한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캐를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아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나의 부캐로서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 부캐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부캐에 열광하는가? 캐릭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좀 속아주는 재미인 거죠. 저 마미손이지, 저는 매드크라운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마미손이야. 저는 유산슬입니다. 너는 유산슬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부캐를 부캐로서 인정해주는 그 재미 요소가 아주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기존에 열심히 내 캐릭터를 키워왔는데 키우고 나니까 이걸로는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떡하지? 내가 먹고 살 국리가 필요한데 지금의 나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나 말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키워보자. 나를 부계정으로, 나를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워보자. 라는 그 먹고 살 국리 때문에도 사람들이 부캐에 열광을 하게 되고요. 또 가면 속에 진짜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쌓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가면을 쓴 나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정말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또 새로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점잔을 빼고 있지만 집에서 막 춤을 추고 흥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나다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다움을 찾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나를 가장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희 팀에서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요, 자세예요. 포즈들. 보이시나요? 이 포즈들 안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진짜 그 자유로움, 행복감, 나다움 이런 것들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가장 느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나다움이라는 걸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바로 나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재정적인 독립입니다. 내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나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들이죠.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천 몇 명의 조사를 했는데 이미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약 23% 정도가 됐습니다. 또는 내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는 사람도 66%가 됐어요. 무려 90%의 사람들이 내가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 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세상은 20대 80 법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잡러. 이제는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인 거죠. 그러면 이 엔잡러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예전에 했었어요. 부업이나 사이드잡을 해야 돼? 내가 추가적인 일을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제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구나 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90% 가까이가 부업이나 사이드 잡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은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오케이, 부업이나 사이드 잡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내 부캐릭터, 내 부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 어떤 걸로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런 고민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자, 이 고민을 넘기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금융지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하는 일 말고 N잡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이 금융 지식이 없으면 똑같이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는 이 금융 지식이라는 것을 우연찮게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면 이 사진은요. 제가 2015년도에 모르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갔던 캐시플로우라는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스폰서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캐시플로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모임을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저의 금융 지식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임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의 사분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N잡을 하긴 해. 부업이나 사이트 잡을 하긴 하는데 이런 여기는 보이는 것처럼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 같이 내가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일에서는 내가 노동 수입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시간에 한정돼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제적인 자유, 재정적인 독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 사분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사분면에 가면요. 비즈니스 오너하고 인베스터, 사업가하고 투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시스템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 노동이 아닌 내 시간을 복제하고 내 돈을 복제시켜가지고 수입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인해서 내가 잠을 자든 아니면 내가 놀고 있든 아니면 내가 내 공부를 하고 있든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나한테 시스템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일들을 해야지만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N잡을 선택을 할 때 노동 수입적인 측면을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자산과 인세가 쌓이는 그런 쪽의 수입을 그런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쪽 사분면에서는요. 거의 인구의 95%가 있는데요. 전 세계 부의 5%를 나눠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자 한 판을 100명이 나눠 갖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95%의 부를 단 5%의 인원만이 나눠 갖게 돼 있어요. 피자 100판을 가지고 3명이서 먹는 꼴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분면에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정말 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우리가 금융지식 외에도 성공자의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요즘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가운데가 정체성이고요. 과정,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결과 중심의 습관이 있고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 중심의 습관은요.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과정을 보고요. 그걸로 인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 정체성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습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성공자의 습관으로 가고 우리가 좀 달라지려고 한다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중심으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간다. 내가 나를 갖춰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한 데서 시작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습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기억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기억과 정신은요, 바로 이런 질문에서 만들어져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원하나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내 꿈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의 확립의 시작이 바로 이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 아메이라는 환경에 처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원하나요? 근데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넌 누구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넌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원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걸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내 주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전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정체성 확립의 시작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 이 정체성 확립의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 팬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이 왜 생길까요?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개인의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내 브랜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내 팬을 만드는 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정체성이 아니고요. 바로 유니크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몇백 분들 다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개개인들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도 다르고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다 달라요. 그 하나하나가 다 유니크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곳들에서는 그 유니크함을 자꾸 감춰야 되고요. 유니크한 것을요, 자꾸 숨겨야 됩니다. 또는 그걸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을 깎아내리는 환경 속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 누군가의 유니크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개개인들이 다 이런 유니크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우연TV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가 사실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작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여기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시작하면 나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제가 2020년에 4월 4일 날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1년 동안 구독자 한 10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 구독자 4000명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구독자가 늘었던 이유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4월 4일 이후에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날 라이브 못한 날은 녹화 방송을 올리기도 했고요.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채로 매주 영상을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한다는 걸 알고요. 이 시간에 본인의 시간을 비워가지고 들어와서 라이브 시청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하면 이거 물어봐요. 돈 좀 들어와? 수입이 좀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용돈 들어옵니다. 네, 커피값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수입을 얻은 게 행복한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나는 뭔가 하면 잘 해낼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올라가고요. 내가 나 하면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 나 하면 진짜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너무 즐거워지던데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너무 확신해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지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이 사업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을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는요,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다움을 찾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인쇄적인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도구이자 가는 길입니다. 저에게 아메이는 이런 사업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회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저만의 유니크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59년에 리치 디보스하고 제이 벤 앤델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지금은 2세 경영으로 갔다가 전문 경영인 밀란드 판트 사장님 모시고 3세 경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동업하라 그러면 동업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죠. 근데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까지도 이 경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메라는 회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꿈이에요. 기업 이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길어요, 기업 이념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꿈을 꿔야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꿈이 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이 뭐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꿈을 꾸기 시작해야 내가 성공의 기회로 직접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들은 여기 와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꿈꾸는 법을 배우면 성공의 기회가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이 아메란 회사는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이 돼 있고요. 14,000명의 직원과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0여 가지 직접 생산을 하고요. 나머지 OEM 생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제 특허로만 1,200가지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 5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사실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과 비교해 보시면은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직장인이냐 아니면 이 회사와의 파트너 관계로 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메이에는요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부터 홈케어, 퍼스널 케어, 냄비 세트, 정수기, 청정기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제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뉴트리라이트를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인데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제가 이전 강의 때가 5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5월 달에 강의를 하고 제가 6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 부끄러워요. 이 장면만큼은 캡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이 정말 많이 쪄 있었어요. 제가 6월 달에 몸무게가 83kg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하고요. 제가 4월 4일 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전 그때 눈을 뜨고 강의를 했는데 제 눈동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83kg. 근데 제가 지금 67kg, 16kg를 감량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집에 있을 때 뭐 하면 좋을까? 나 지금 어떤 상황에 시간이 조금 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뭐 하면 좋을까? 저는 저한테 투자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16kg를 감량을 했고요. 16kg 중에서 체지방이 한 13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고 싶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지만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볼품 있는 몸으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육을 좀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근육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정말 내 라이프가 달라지는,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페이지 너무 길게 펴놓고 있었네요. 네, 되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네. 자,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죠.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고요. 유럽 알레르기 재단과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전부 다 통과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자, 이스프링. 이스프링도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죠. 정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몸 인체의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우리 몸을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좋은 물의 핵심이 바로 이스프링이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아티스트리 화장품 브랜드죠.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즘 바르는 거 되게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화장할 때 바르는 게 한 6가지 정도 바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다른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안 발라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화장품만큼 가볍게 느껴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리스터 치아. 거의 그냥 그런 거죠. 아메이 하면은 치아. 아메이 하면 치아. 이렇게 할 정도로 국민 치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퍼스널 케어. 저는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위해서 GNH 로션을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이 GNH 로션을 바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온몸을 이렇게 한번 싹 코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한번 아침에 발랐는데 밤까지 촉촉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사업하는 거 말고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상승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타민 잘 안 먹어요.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뉴트리아트는 잘 안 먹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린 뉴트리아트를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상승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에서 안마의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마의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 많이 없고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외에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미 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상승을 맛보고 있는데 이곳에 있으니까 내 옆 사람도 뉴트라이트 먹고 내 뒷사람도 뉴트라이트 먹고 다 먹으니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상승된 것처럼 사실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 가보세요. 비타민 이렇게 챙겨 먹으면 어렵다 그래요. 야, 씨, 돈이 얼마 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부담 없이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곳들 많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져 있다는 거죠.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그럼 아메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보면요. 예전에는 제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통해 소비자한테 왔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정말 이 중간중간의 갭에서 얼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에서 100원, 200원, 10원, 20원으로 그렇게 혈투를 벌이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제조사에서 대형마트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죠.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만 봤으니까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싸게 산다는 거는요. 누군가가 그걸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진을 없애던가 아니면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이던가. 근데 마진을 없애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마진을 줄일 필요가 없이 원가를 충분히 올린다는 거죠. 원가를 충분히 올려서 하고 마진을 그대로 보되 중간 유통 과정이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비싸지 않게 구매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한 만큼의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 유통 과정이 없다 보니까 책임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바깥에서 제품들을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뭔가 AS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요새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AS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직거래이기 때문에요. 이 AS에 대한 책임 문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쓰던 것도 50% 이상만 남아있으면 100% 고객 만족 제도로 인해서 제품을 환불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제정신 아닌 회사죠. 요즘 유산균 테크 아세요? 유산균 섭취하다가 가끔 이제 굳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영수증 갖고 가면 7개로 바꿔줘요. 제 아는 분은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이런 거 못 해줘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공시하고 말지 이렇게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회원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캐시백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죠. 이 아메이라는 일은요, 그냥 간단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샀던 것들을요, 이제는 일반 마트가 아닌 아메이마트로 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 일인 거죠. 그럼 이렇게 그냥 구매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브랜드 체인지 혜택을 말씀을 드리면 장바구니 SOP죠.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매달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는 포인트가요 별로 없었어요. 아미에는 현금을 줬지. 근데 아미에서 이제는요 포인트도 주고 현금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에이클릭 머니라는 건요 아메이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달 10만 원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2년 동안 구매를 하면요 약 27만 5천 원의 혜택이 생깁니다.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매달 10만 원에 구매하면 2년에 한 번씩 정수기 필터를 공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매달 20만 원씩 구매를 하면요 그냥 매년 정수기 필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구매를 하면요 2년에 약 106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거든요. 네, 2년 동안 정수기 한 대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또는 참고로 에이클릭스로 정수기를 구매하진 못해요. 그 정도의 가치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가치면요 내가 정수기 청정기를 사용할 때 모든 필터를 구매하지 않고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제품을 바꿔서 쓰고 사실 여러분들 이 30만 원을 소비를 한다는 게 내가 뭔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휴지 넣으려고 주유소에 기름 넣는 거 아니잖아요. 휴지 받으려고.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런 혜택들이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혜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메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 안에 PV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BV라는 판매 가격치가 있습니다. 포인트 밸류하고 비즈니스 볼륨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PV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사용하는 것들을 한 20만 PV 정도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만 PV면 실질적으로 약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구매를 하면 이 정도의 PV가 쌓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20만 PV를 구매를 했고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제품을 전달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B도 써보고 괜찮으니까 C한테도 알리고 D한테도 알려서 각각 20만씩 쓴 케이스로 제가 수익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은 20만 PV를 썼기 때문에 이 포인트 표에 보시면 3%씩 캐시백을 받아서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요 60만 PV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은 전부 다 내 매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60만에 대한 6% 3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생겼는데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달한 사람이 먼저 캐시백 받을 것이 있으면 그거를 빼주고 남은 거를 내가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6,000원에서 6,000원 더한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A라는 사람은요, 80만 PB에서 6%인 48,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요. B, C, D 전부 다 캐시백 받을 걸 빼주고 남은 거는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뭔가 여기서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캐시백은 B라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한데?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다른 거예요. 수익을 배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수입은 후자순 노력순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한 명한테 알리는 노력을 하는 동안 B라는 사람은요, C하고 D에게 두 명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수입의 역전이 되는 일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누가 전달했느냐, 스폰서하고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폰서, 내 위에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노력치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알린 소비자들, 내가 알린 파트너들의 노력을 내가 가져오지 않아요. 그 노력은 온전히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노력을 다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내 노력을 한 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좀 더 볼륨을 키워볼게요. 나를 통해서 4명이 소비를 했는데 4명이 소비를 한 게 아니고 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이렇게 그룹이 구해졌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하나도 쓸 게 없어서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이 1000만 PB가 되고요. 21%면 2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생겨요. 근데 이거 역시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겠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다 각자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 나눠주고 남은 걸 내가 갖고 오게 되면요. 바로 90만 원이 되는데요. 내가 이 90만 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BV 비율이라고 해서 1.6배를 곱한 144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게 돼요. SP 수입 중에 가장 적은 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증가되고 상속되는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수입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생필품 뭐 별거 아니지 야 뭐 그런 치약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치약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다 써요. 누구나 쓰는 일, 누구나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거를 구매하게끔 하는 게 구매하게끔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원래 쓰던 거를 바꾸게끔 하는 게 쉬울까요? 원래 쓰던 걸 바꾸게끔 하는 게 당연히 훨씬 쉽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원래 쓰던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아메이는 이미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하고 제가 유튜브 하면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 되게 많던데요. 제품을 쓰고 싶은데 누구한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변에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온라인으로 찾아서 전화가 와요.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필품인데 좋은 생필품이니까 마트 가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데 왜 전화가 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품에 검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내가 알려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린 사람이 또 알려가지고 증가하기도 하고요. 회원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안 늘어나 아무리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안 늘어나. 왜? 내가 알린 사람들만 알리니까. 근데 내가 알린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회원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신제품도 증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타민 다 젤리로 요새 많이 먹잖아요. 엔바이 뉴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젤리 비타민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부차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한테 예전에 없던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제품들에 대한 매니아들이 또다시 생긴다는 거죠. 아티스트리 제품도 계속 새롭게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배울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이 성공자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요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요 수입보다 무려 30%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1000만 PB를 한 번 했을 경우에는 실버 프로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월 200에서 300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이거를 3번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플래티늄이 되면요. 이제 연 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플래티늄도 연말 보너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까지 받게 되면 연 수입이 기본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캐릭터를 키우는데 연 수입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면요. 이게 점점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이게 본캐인지 부캐인지. 그러다가 이게 진짜 본캐처럼 되는 시점이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요. 이제 연수입이 약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입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런 플래티늄 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플래티늄 핀 이상을 2명을 도왔을 경우에는 사파이어 핀이 되고요. 내가 사파이어인데 내가 전달한 파트너가 더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3명을 도왔어요. 3명을 도우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에메랄드 수입은요. 연 8천에서 1억인데 요즘 사실 많으신 분들은 1억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6명을 그 밑에 또 도왔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수입이 1억 5천에서 2억이 넘어가게 되죠. 이 아메이 사업은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했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어도 이런 구조가 정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격 인정을 받고 수입에 역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선택도 했었고 나쁜 선택도 했었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좋은 날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쁜 날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한테 전달을 했을 때 내가 좋은 날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날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만난지는 사실 모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선택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아메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선택을 다 어려워해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환경에서 해주는 일들이에요. 스폰서님들이 알려주는 일들이고요. 그런 좋은 날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삶들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북캐릭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 통해서 새롭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자신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